안녕하세요. LA 레베카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 마친 시간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앞에 난리네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 간호사를 따시고 이제 처음 임장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아니면 뭐 그냥 준종합병원 그렇게 가시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양로병원으로 이제 한국에도 양로병원 노인병원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한 한 양로병원으로 시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 같이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양로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학력도 오시고 하신데 어쨌든 이제 여기 또 오면은 스폰서 자체가 거진 양로병원으로 또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큐트 하스피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그 레주메 자체가 조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아큐트 하스피털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스페셜티에서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반 병동에서 일해야 되냐.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스페셜티에서 가면은 이제 뭐 계속 스페셜티로 계속 가야 되냐 아니면 일반 병동에서 스페셜티로 갈 수 있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병동에서 일을 이렇게 계속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내가 뭐 카틀lab이라든지 수술방이라든지 또 딴 데 일하고 싶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 외로 또 예를 들어서 수술방에서 계속 일을 하셨다. 그럼 또 수술방으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수술방에 들어가는 게 훨씬 또 경력에 이제 컨티뉴잉한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좀 플렉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병동에서 일해도 뭐 스페셜티 유닛에 일하는 건 상관없는데 또 이제 내가 이것만 계속 쭉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내과 병동 같은 게 이제 메드 유닛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내외과가 합쳐져 있어요. 한국같이 내과 외과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되게. 근데 뭐 또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럼 되려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리지 뭐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구분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는 메드서치 아니면은 뭐 텔레메트리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OBGY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메디설지라 함은 어떤 거냐면은 내과 외과를 합한 건데요. 저는 완전히 한국에서 메디설지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과 외과가 합쳐진 이제 VIP 병동이었으니까 이제 메디설지를 저는 다 봤죠. 수술도 아침에 첫 케이스 수술도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리 이제 메디컬로 이제 그렇게 내과적으로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NS 뭐 다 있었죠. NS 그다음에 신경내과도 있었고 신경내과 다 있었어요. 뭐 오히려 뭐 TB 환자도 있었고 뭐 왜냐면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봤는데 미국이랑 완전히 똑같은 메디서지가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이제 한국에는 뭐 엔도크라인 내과 그다음에 CS, GS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잖아요. 이제 그런 병동의 경력도 괜찮고 아니면 수술방 아니면 리커버리 아니면은 뭐 카틀라 뭐 GI 뭐 그런 경력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시작하시면 사실 뭐 요양병원이 제가 뭐 나쁘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레주메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죽어도 내가 뭐
아큐 하스피럴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조금 더 베터 옵션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양로병원보다는 또 이제 아큐 하스피럴이 훨씬 페이가 좋죠. 그래서 결론은 다들 아큐 하스피럴로 정말 이제 영어나 이제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은 아큐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금 적응되면 또 아큐도 다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력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에 경력은 있는데 미국 경력이 없다. 사실 뭐 한국의 메드 서저리를 가진다고 해서 이 미국의 메드 서저리로 막 그렇게 쳐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레주메를 보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또 아큐 하스피럴이라는 게 훨씬 보기가 낫고요. 또 여기서 또 시스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오셔가지고는 조금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 뭐 메드 서저리 유닛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저는 작은 그냥 리지널 메디컬 센터 같은 데 가서 바로 메디서지 들어갔었죠. 이제 한국에서 2년 이상 경력 가지고 겁도 없이 저는 바로 아침에 들어갔었는데요. 요즘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그 뉴 그레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미국에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유닛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 그레이드라고 하면은 좀 처음에는 하스피럴 오리엔테이션, 하스피럴 에듀케이션 좀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병동도 가봐라, 저쪽 병동 좀 가봐라, 아니면은 좀 페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방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 ASC, Ambulatory Surgery Care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싹 보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싹 오리엔테이션 시켜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달을 이제 제가 토탈 한 5개월 정도를 아는데 그렇게 수술방의 오리엔테이션 이제 풀리 받죠. 이제 수술방도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뉴 그레이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이야 하도 이제 간호사가 모자라니까 이제 또 뉴 그레이드 프로그램 같이 우리가 에듀케이션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잖아요. 정말 이제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attitude. 그 한국에서도 이제 다들 그거를 중요한 걸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사람의 뭐 인성 아니면 attitude, 물론 이제 경력이나 실력 같은 것도 다 중요한데, 이렇게 그 사람의 태도가 또 많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실력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사가 되려면은 이제는 또 다들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지, 공부를 또 잘해야지, 뭐, 예. 이제 더 점수가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 간호학과가.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 간호사를 따시고, 이제 미국 RN을 따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진짜 이제 인성,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attitude,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은 이제 안타깝게 조금 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MZ세대 이렇게 막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네레이션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본 케이스, 좀 이제 우리 옆에 간호사들을 보면 진짜 이제 20대, 이제 30대 초반, 이제 20대, 그러니까 간호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임상에 안 있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임상이 사실은 이제 꽃이거든요. 이제 간호의 꽃이에요. 베드사이드 케어가 사실은 힘들죠. 이제 ICU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물론 이제 또 프로스 앤 컨스가 있습니다. 이제 메드서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뭐 5-to-1, 아니면 6-to-1 이런 식으로 준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큐트하게 이제 아픈 사람들은 막 이렇게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ICU 같은 경우는 진짜 아픈, 그냥 인투베이션 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CPR하고, 얼마 전에 CPR하고 오고 막 심장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1-to-1이라든지 1-to-2, 2-to-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케어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메드서지에 오래 계시던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정말 이렇게 발에 땀나도록 일하시거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ICU가 더 편하시대요. 왜냐면 1, 2, 2 뭐 그렇게 2, 1 이렇게 보니까 안 뛰어다녀도 되니까 환자 그냥 이제 인투베이션 하고 있고 이제 가끔 이제 CPR, 그러니까 코드 블루 같은 거 떠서 그렇지 오히려 편하대요. 예, ICU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베드사이드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이제 이제 가끔씩 저도 막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환자들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사람들 케어할 때 조금 더 이제 정성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잘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이제 고마워하시고, 왜냐면은 영어가 안 되시는데 이제 저는 뭐 통역 없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통역이 필요하면은 그냥 조금 간단한 거는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면은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하거든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수술 동의서를 받는다 그런 거 빼고는 제가 이제 그렇게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그리고 이제 한국 간호사들은 또 몸도 빠르고 주사도 잘 낫고 하니까 환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 자체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시술하시고 가시고 수술하시고 가시면서 정말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어. 이제 그런 인사들을 듣거든요. 뭐 인사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이제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선생님들 보면은 많이 이제 뱃살 케어를 안 하시려고 그러고, 아니면 MP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여튼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초이스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 간호사로 와서 조금 또 돈도 좀 벌고 이렇게 나의 커리어를 하신다 하면은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랬잖아요. 진짜 한 몇 년은 밤에 잘 때가 무서웠다고. 왜냐면 그 다음날에 어떤 환자를 만날지 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서. 왜냐면 욕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막 그냥 흥민 사람들은 그냥 F 막 합니다. 막 내가 여기서는 욕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F 막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놀래거든요. 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욕을 하나. 그리고 영어로 욕 들으면 또 기분이 또 더 나빠요. 물론 한국어로 욕 듣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생전 듣도 못한 그런 욕 들으면 와, 기분이 진짜 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 대하는 게. 물론 이제 사람들 대하는 것과 뭐 코워커들 대하는 것, 그리고 아큐트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다 스트레스지만 좀 초반에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돈 버는 건 한국보다 훨씬 낫지만 일 자체는 이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큐트 하스피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가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베네핏, 그리고 내가 꿈꾸는 또 일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의 또 삶들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